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전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또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전세를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또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은 속이 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유 있는 집주인들은 계속해서 월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종합 월세통합 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15% 올라서 2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 이제 9월 말 이제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집값 하락이라는 그런 뭐 시그널이 또 감지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또 뭐 요즘 뭐 역전세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뭐 거래량이나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짚어드리고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 뭐 10월 달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22년도 하반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하반기 거래는 보통 9월 달, 10월 달이 보통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고요. 11월, 12월 달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아니면 조금은 이제 좀 잠잠한 시기가 다가오는데 실제 지금 2022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주택 매매량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대비 46%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작년 상반기 때 대비보다 올해 상반기가 좀 부동산이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좀 차이점이 뭐냐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매매가 당연히 뭐 하락을 하겠죠. 근데 당시에 과거에는 매매가가 하락을 했는데 전세값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좀 빠지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지는 말고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하면서 좀 집을 구매를 해야겠다, 구입을 해야겠다 하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 뭐 통계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는데 최근 분위기는 지금 뭐 대출 규제, 뭐 금리 인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로 많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다. 뭐 지금 현재 뭐 폭락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지금 약세 전체적인 약세가 지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과거는 매매는 좀 하락했고 전세는 좀 상승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막 기사 좀 자세히 보신 분들 좀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2019년 6월 이후로 지금 2019년 6월 이후로 80 이하로 지금 매매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매매 지수 좀 처음 들어보신 뭐 수급 지수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자,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만약에 위로 가면, 자, 매도자가 우위를 점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100보다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당연히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살려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지금 2019년 6월달 78.7 대비했을 때 많이 좀 떨어진 거고, 실제 2019년 6월 4주차가 78.7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뭐 상황이 되게 안 좋았다 생각하시는데 실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매매가수 가격지수 변동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빠졌는데 특히 이 수도권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방도 빠졌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많이 상승을 했고 서울이 집값이 먼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뒤따라서 지금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죠. 자,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락 시기에는 당연히 이 수도권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나 또는 서울 중심부에서 좀 멀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 여파 커진다면 점점 서울 외곽으로 해서 점점 폭이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전세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수도권 상당히 빠졌죠. 지금 현재 전세 들어오신 분들도 뭐 기존에 계신 분들 뭐 물론 뭐 과거에는 대출이 많이 되면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거나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오히려 부담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좀 집을 전세를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빠지는 지수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실제 제가 한번 통계를 갖고 와봤습니다. 요즘 국가 통계 포털 KOSIS에 들어가 보면요, 뭐 다양한 지수들 확인이 가능하는데요. 자, 여기서 지수를 보니까요, 지금 소비 심리 지수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니까요, 2022년도 2월달 기준일 때 103.7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3.6으로 100 이하로 지금 떨어졌죠. 100 이하로 떨어져 있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100 이하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나 거래가 감소되는 추세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7월 달까지 통계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어제 날짜까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8월, 9월 달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좀 더 떨어지는 숫자를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에 맞춰서 지금 현재 10월 달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거 부동산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거 확 떨어지긴 안 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하락은 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요즘 뭐 10년 주기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뭐 내피션이 아닌 팩트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PF를 저는 많이 좀 체크를 많이 합니다. PF 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우리가 큰 우리 쇼핑몰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 이제 PF를 해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좀 사업을 하는데, 자, 이 한국은행 6월 말 기준일 때 112조 2천억 원 정도가 PF 지금 현재 자금이 지금 시중에 나가 있는 거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자, 근데 지금 현재 건설업들이 지금 PF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대규모 공사할 때 건설사들이 100% 자금을 투입을 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은행 돈을 이용할 텐데, 이 PF 관련 어려움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특히 지방이나 아니면 좀 더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PF 발생을 아예 지금 중단을 시키거나 지금 발생을 안 시키는 지금 상황이 나타나는데, 실제 뭐 미국 금리 인상은 뭐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마 주식이나 그 부분에서도 단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좀 많이 다룰 겁니다. 특히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가, 자, 이제 연준이죠.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FOMC 항상 지금 요즘 계속적으로 0.75% 이상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1%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금리 어찌됐든 지금 뭐 어쨌든 미국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우리가 뭐 1금융권에 예금을 했는데 이 금융권보다 1금융권이 이자를 더 준대요. 그럼 당연히 안전한 자산에 1금융권에 많이 투자를 하겠죠. 예금을 하겠죠. 마찬가지죠. 자, 우리 어찌됐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한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어찌됐든 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 이건 바로 대출이 어려운 거 당연한 내용이겠죠. 자,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자, 제가 다음에 또 풀어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자, 주택이라는 거는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요. 신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존 주택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은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어찌됐든 뭐 민간 업체들이 우리가 한번 재건축이나 해보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3기 신도시 만약에 뭐 대장이나 계양 신도시나 아니면 저쪽 남양주 왕숙이나, 자, 이쪽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3기 신도시에 저렴한 전세값이 나왔다, 전세 매물이 나왔다 하면, 또는 신규 분양 받을 수 있는 것들 나오면 당연히 그쪽 이사 가면 어느 정도 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쪽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축 위주로 가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담이 좀 커지겠죠. 공사비 뭐 둔촌 죽음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자, 실제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아마 1월날 그때 발표를 이제 좀 방송에서 좀 잠깐 얼핏 이야기했는데, 이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부동산 시장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 매매하고 전세 하락이 우려가 돼서 안정화 정책 방향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겠다. 뭐 물론 재건축 부담금 완화라는 거를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은 또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자, 대규모 급락하게 갑자기 막 대폭락이 오거나 또는 엄청난 하락이 오는 걸 막고 안정적으로 하향이 되더라도, 하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시장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더 차분하게 떨어지는 거를 좀 원하는 게 좀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좀 완화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일부 지역은 해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형평성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 뭐 파주 운정 신도시보다 뭐 남양주 어떤 지역들이 더 가격이 싸고 많이 안 올랐는데 파주는 제외가 되고, 뭐 어떤 지역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양주 뭐 같은 경우는 해제가 안 되고, 그러면 형평성 뭐가 어긋나고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해제가 되면 뭐 다른 지역도 불만이 있으면 좀 더 해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해제된 지역 같은 매물이 잠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저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요. 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정책을 피려고 지금 재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오려고 할 것 같은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집값이 확 떨어지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 재건축하는 것들 보면 아파트를 뭐 신규 공급이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발생이 되겠죠. 자, 이 공사비 발생이 될 때 공사비, 자재비, 원자재 값이 상당히 작년 대비했을 때 뭐 40% 이상 올랐고요. 아마 지금 뭐 건설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깊게 공감할 겁니다. 자, 이런 원자재 값이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가격이 이미 공사비에서는 어느 정도, 결국 분양가에서는 어느 정도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면 뭐 대폭락이 온다, 어마어마하게 뭐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무작정 맹신하고 그렇게 해서 막 급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역 인근에 또는 뭐 인프라나 또는 편의시설들 또는 인근에 신규 대규모 공급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거나 또는 호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보시면서 좀 움직이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요, 보통 우리가 보면 뭐 통계 자료나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완화 정책까지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장이 좋은 상황 아닙니다. 뭐 지금 뭐 시장이 잘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다만 너무나 좀 불안하게 막 공포 심리를 갖고 막 무작정 매도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10월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도 부동산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만큼 또 시장의 분위기도 더욱더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지만 또 정부가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호재와 악재 속에서 현명한 전략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874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 레미안 위브 2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미안 아파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였죠. 뭐 예전에 보면 우리 대장주 아파트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자, 이 답심리 레미안 위브 같은 경우는 먼저 지금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향후 전망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지금 대한민국 뭐 우리 서울만 볼게요. 서울의 뭐 부동산 값이 뭐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는데, 자, 이런 부분 대비했을 때 상당히 지금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실제 자, 가격을 한번 보면요. 가격 같은 경우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최근 실거래 기준은 12억 5천이고 뭐 매물 평균 가격은 15억 3천인데, 물론 거래가 급매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는 소폭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호재라는 게 이미 선 반영됐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좀 확 줄여볼게요. 아예 확 줄이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느리긴 한데, 자, 이 서울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뭐 밑에 강남을 제외하고 일단 서울 중심부가 있죠. 서울 중심부가 있고, 이 중심부 일대는 뭐 집이 많은 지역들이 아니죠. 이 직장인들이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자, 옆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 상승을 많이 끌어냈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 끌어냈고요. 밑에 뭐 여의도 같은 경우나 당연히 뭐 용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인기 있는 지역이고, 자, 이 우측 라인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 라인은 보면요, 성동구, 뭐 성수동이나 이쪽 지역들이 있는데,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인기가 뭐 나쁘진 않았죠. 당연히 인기 나쁘지 않은데, 다른 지역 뭐 마포나 뭐 영등포 일대나 뭐 이쪽, 그다음에 뭐 그냥 동작까지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강남 3구는 제외하고요. 자, 이쪽 라인들은 가격 상승폭이 많이 끌었는데, 이 동대문 같은 경우도 바로 중구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통 편의시설이나 뭐 다른 지역, 뭐 그래서 강남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서울 뭐 도시권 광화문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접근성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단지들 몇 개만 좀 인기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이야기 말씀드리면, 자, 위에 뭐 보면 우리가 뭐 노원이나 도봉이나 뭐 중랑구도 자리 잡고 있지만, 이 동대문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 기준은 청량리 일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답심리나 전농동 같은 경우가 이 어떻게 보면 둘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청량리 일대가 지금 현재 변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뭐 과거에 가보신 분들은 뭐 청량리 좋아진다는 이야기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실제 가보면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고밀 개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안에는 일자리라는 부분과 함께 향후에 이 교통의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2, 3년, 자, 2, 3년을 봤을 때 이거 집을 갖고 와야 되냐 아니면 빠질까 오를까 하면 저는 2, 3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소폭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전반적으로 막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동방 따라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역별로 또는 이 지역 인근의 인프라를 봤을 때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격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언제 시점을 지금 전망이라 말씀주신 분들로 아마 문의 주신 것도 보통 막 집이 급하다면 매도 언제 하면 좋을까 하시는데, 아마 그냥 여기 어느 정도 내가 같이 갖고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좀 듣고 싶어서 아마
상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거주하시면서 편하게 보시는 실거주로 바라보시면서 가신다고 하시면 급하지 않으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갖고 가시면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가격이 잠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호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지역이다. 그런 아파트다라고 진단을 함께 해드렸습니다. 이 개발에 대한 이슈와 함께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보시기를 함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3441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인데요. 평택 서정동 금호타운 32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지 상담 남깁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평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 이 서정마을 금호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지금 평택 송탄 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과거 이제 구도시 있는 지역인 것 같고, 자, 송탄이라고 하면 일단은 송탄 좀 풀어드리면 이제 이쪽 라인, 이제 송탄 터미널 이쪽 라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옛날부터 있던 뭐 60년대 뭐 50년대 60년대 자리 잡은 동네고 이쪽 뭐 출장소 있는 동네 이쪽 라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새롭게 지어진 동네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 좀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풀어보고 지역별로 풀어봤을 때 일단은 금호타운 가격을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뭐 2억 2천, 2억 7천5백만 원 정도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호갱론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현재 32평 2억 7천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자, 32평 2억 7천 정도고 옆에 보면요. 뭐 평택 더샵, 새로 지은 아파트 포스코 더샵 같은 경우가 33평이 4억 6천 정도 됩니다. 자,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상승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로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자, 수도권 기준에서 1억짜리 아파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 아파트 뭐 80년대나 5층 또는 인천이나 뭐 다른 지역도 보면 1억 초반대 공시지가 1억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아직까지는 볼 수 있는데 자, 실제 제가 뭐 과거 영상이나 그런 것들 보시면 아마 8천만 원, 1억 정도 가격은 상당히 오를 수 있는 폭이 높다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부담이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1억에서 2억 구간 가는 부분이 상당히 쉽고요. 2억에서 4억 가는 구간이 점점 쉽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우시겠죠. 그만큼. 근데 2억, 아까 2억 7천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상당히 저는 아직까지는 가격 괜찮다. 그런 이유 무조건 제가 뭐 괜찮다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겠죠. 당연히 뭐냐면 자, 위쪽을 볼게요. 일단 위쪽은 따로 뭐 개발 호재 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오산 베이스죠. 여기 지금 미 공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군 기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개발되는 거는. 자, 위쪽은 뭐 진입면 같은 경우도 뭐 보면 뭐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어떤 부분인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보시면요. 자, 고덕이 있죠. 고덕. 자, 고덕이라는 지역이 뭐 국제도시 뭐 그런 거 다 뭐 우리 타이틀 다 내려놓고 그냥 고덕이라는 도시가 아파트 단지만 이렇게 들어오고 신도시가 좋아지면 당연히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억 구간보다는 높게 뭐 5억이나 그렇게 형성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밑에 보면요.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 있죠. 자, 바로 삼성전자 라인이 고덕이 크게 들어오고 지금 현재 라인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이쪽, 자, 이 송탄 뭐 이쪽 뭐 산업단지나 이쪽 뭐 지제 일대는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위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덕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물론. 여기서 출퇴근 뭐 차량으로 셔틀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서울과 거리상으로 상당히 좀 1시간 이상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보면 자, 호갱로를 한번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밑에 한번 가볼게요. 밑에 보면 자, 가격이 지금 많이 안 나와 있네요. 뜨진 않는데 자,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이니까 뭐 가격 분석은 좀 어려운데 실제 지금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안 뜨는데 여기 보면 제 가격 부분 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 시간상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 수 있으면 볼게요. 한번요. 자, 제일환경. 자,
자, 109제곱 한 32평, 33평 정도 되는 게 지금 금액대 보면요. 지금 8억 정도가 지금 최저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자, 8억 정도 형성이 되었다는 걸 보면, 자, 물론 금호타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식은 좀 오래됐고,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 대비해서는 도시가 좀 노후도가 있고, 아무래도 신도시가 아니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 반대로 말하면 지하철 같은 경우, 뭐 1호선 같은 경우 있다 보면 거리상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더 멀다고, 송탄역이나 뭐 밑에 서정리나 뭐 그쪽을 따진다면, 자, 어느 정도 2억대 구간과 8억대 구간, 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8억이고 여기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정도면 연식하고 위치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지만,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협력사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집을 필요로 할 때 8억짜리 사신 분도 있겠지만 2억 정도 금액 괜찮네, 그냥 여기 그냥 저렴하니까 사자 하신 분들이 늘어날수록 직장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여기 금호타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인프라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반대로 그리고 위쪽 송탄 일대 보면 주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서정 주공 3단지나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재건축이나 그런 것도 추진하는 것들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지역적인 개발 호재들이 증가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금호타운 아파트는 좀 세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강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메리트가 매우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상당히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린 게 맞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재를 보기보다는 주변 환경들을 조금 더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적으로 지금 고덕의 산업단지에서의 거주 수요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송탄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가격적인 경쟁력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5676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A47블럭 목동 한신더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오른다면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매도 타이밍 잡아볼 건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시장에서도 오른다는 걸 조금 더 기대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한번 위치 볼게요. 일단은 이동탄이네요. 이동탄 한신더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제곱, 110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6억 5천원, 7억 6천 정도가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과거 용인을 좀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인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과거 용인이 경전천에 들어온다 했을 때 뭐 용인 경전천 이 기흥역을 중심으로 동쪽 라인에 가격이 많이 당시에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었어요.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가 뭐 지금 경전천에 들어온다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동탄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는요. 자, 이쪽 라인 이제 1동탄이겠죠. 당연히 1동탄 라인의 기준이 있고 이제 2동탄 라인 있고 2동탄도 상당히 좋죠. 2동탄도 상당히 좋은데 저는 뭐냐면 이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6억 5천에서 7억 6천 정도 금액의 이 정도 위치라면 가격이 상당히 좀 빠질 수 있는 시기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기에서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는 거고, 자, 여기가 동네가 뭐 살기가 뭐 안 좋고 그런 게 해서 가격이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물론 뭐 인근에 뭐 녹지 공간이나 부분도 좋은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실제 동탄이나 기준 봤을 때 1동탄 라인이나 2동탄 라인의 SRT 이 동탄역 기준을 봤을 때는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이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당히 만약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빠진다면 먼저 신호탄을 던질 수 있는, 하락의 신호탄을 던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호갱론을 보면 자, 호갱론을 보니까 지금 가격이 좀 최고가 되어 있을 때는 좀 많이 빠졌네요. 자, 지금 현재 6억 4천 거래가 됐는데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6억대가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밑에 보면 뭐 5억대도 형성되어 있고, 자, 물론 여기 단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우리 동네 좋다 하시는 분은 있는데 위쪽 보면 10억대, 8억, 9억대 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인데, 자,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가 6억대 망포 같은 경우가 지금 망포동에 보면요. 망포동 뭐 가격 뭐 아파트 단지들 보면 6억대 뭐 나와 있는 뭐 자이 같은 경우는 6억대 나와 있고 지금 보면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6억대, 5억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억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망포 기준을 봤을 때랑 그다음에 아까 이동탄의 우측 라인에 지금 이쪽을 봤을 때, 자, 같은 금액대라고 하면 저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에 그냥 제가 맡기겠습니다. 제가 따로 답을 안 드리겠는데, 자, 그런 것부터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하락하는 시기, 물론 오르는 시기에는 같이 덩달아서 오르겠지만 하락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먼저 어떻게 보면 하락의 태풍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직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우측 라인 끝에 동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쪽 라인이 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격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좀 시장 체크해 보시고 인근 지역 가격이 폭이나 또는 더 외곽 지역 동탄 아까 말씀드린 이동탄보다 좀 더 오른쪽의 라인들 가격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하셔서 좀 더 정밀하게 좀 시장 분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였고요. 하락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렸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매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매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둘게요.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두 가지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 넘어갈 곳은요. 하남시 가미동 오피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밀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밀지구, 하남의 가밀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거기 위치한 곳에 오피스 사무실 그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3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밀역이라고 해서 3호선이 지금 예정이 잡혀 있고요. 이따가 또 호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네, 가밀역에서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예정지에, 그리고 이 가밀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행정구역상 가미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실사용 면적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 되어 있어서, 자, 층수는 지하 5층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되어 있고요. 이거 좀 특이한 게 오피스텔 77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가 91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87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면 우리 사무실 건물이 있고 밑에는 1, 2층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자리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주지만 있고 밑에 상가가 있는 경우인데, 자, 여기는 기역자 구조는 오피스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니은자 구조는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자, 이 밤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상가가 문 닫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상가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주말도 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평일 낮에 같은 경우도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녁 퇴근하시면 직장인들이 이용하고 또 낮에는 이 오피스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까지 확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은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에서 지금 현재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1,0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위치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 가밀지구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남이 과거에 보면 우리가 덕풍동이나 신장동이 과거 오래된 이제 과거부터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미사 많이 들어보셨죠? 자, 미사 신도시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가밀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송파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 옆에 붙어 있고요. 실제 뭐 옆에 보면 뭐 방이동이나 석촌역이나 올림픽공원 9호선 교통 충분하죠. 특히 이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는 9호선 이용한다면 강남까지 뭐 10분 이내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 노선인데, 자, 이 3호선 라인이 지금 경찰병원에서 연결돼가지고 가밀도 정차를 하고요. 이 하남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게 지금 예정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밀역의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통 편의 시설을 보면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서하남 IC를 통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송파 IC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자, 이 하남 분기점을 통하면 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로 해서 경기도 다른 지역들, 뭐 광주나 다른 지역들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업무지로서는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고 교통망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어떻게 보면 서울 동쪽 라인에 위치한 말은 경기도지만 거의 준서울에 준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뭐 하나하나 진행되다 보니까 뭐 인프라 하나하나 만들어진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서쪽 라인 보면요, 뭐 물론 공원이나 뭐 석촌호수도 있겠지만 이 대형병원 있죠. 그래서 여기 아산병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정 로데오 거리나 위쪽 가면 뭐 방이동 일대나,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잠실 자리 잡고 있죠. 자, 생활 인프라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해석을 하면 오피스라는 게 어느 동떨어진 곳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들어오면 상당히 비어있는 집들 경기도권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경기도 신도시 보면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들을 많이 짓고 또는 뭐 오피스 건물들 많이 짓습니다. 자, 그런데 주거지역에다 그냥 멀뚱하게 다 지어지는데 보면요, 공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업무지 바로 서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피스 공실 걱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큰 입지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춰서 인근의 신도시들이 개발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밀지구를 중심으로 때 왼쪽에는 거여 마천 뉴타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벌써 어떤 지역들은 벌써 완성이 됐죠. 그런 부분도 있고, 위쪽만 하남 강암지구나, 자, 위례 신도시도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위례 신도시도 많은 지금 회사체들, 기업체들이 지금 많이 입점한 것들을 직접 가보시면 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옆에 상계시도 또 교산 신도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향후에 인구 증가, 그다음에 여기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인구,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 샌드위치 안에 껴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남 아까 개발 호재를 보면요, 지금 하남, 3호선 하남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5호선은 지금 이미 연결됐죠. 하남 시청까지 5호선은 연결돼서 상일역까지 올라가던 5호선 구간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 5호선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 마천 방향이 있고 상일역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남 시청까지 두 가지 노선이 나는데, 자, 이 위쪽 라인은 지금 이미 끝났죠. 그래서 미사 같은 경우 지하철이 개통이 됐는데 하단 라인에 이 3호선 라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가밀지구를 정착해서 교산 신도시에 연계해서 하남까지, 그래서 하나의 큰 원으로 이제 하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이거는 하남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서울 옆에 있는 큰 도시로 확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 중에 도로망입니다. 자, 도로망.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을 했고요. 자, 128km 구간이 지금 구리에서 이제 인창도 이쪽 라인에서 수택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이 라인 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된다면 이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 이 서울 동부권 라인에 상당한 교통의 핵심축,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했어야 되거나 또는 중부고속도로를 좀 더 멀리 끝에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는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큰 장점, 호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2025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남 가밀동에서 시작합니다. 하남 가밀동 시작해서 양산면까지 연결되는데,
특히 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개통된다면 지금 현재는 경춘고속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면 서울 양양고속도로죠. 위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에 어마어마한 정체와 지금 강원도 가시면 거의 다 이거 이용하거나 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원주에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양평고속도로 이용한다면 가평이나 양평 가시는 분들 상당히 이용객들 많아질 거고, 당연히 이 가밀동 일대도 상당히 좀 더 교통망 확충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동쪽 라인, 그다음에 뭐 남쪽으로도 상당히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지하철까지 개통이 된다는 거, 향후에 그런 것도 장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교산 신도시입니다. 자, 교산 신도시 2027년도 순체 입주 예정으로 3기 신도시인데, 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이 교산 신도시 일자리 주거, 물론 여기는 업무지도 같이 뭐 복합적으로 요즘에 복합적 개발하니까 업무 개발도 같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여 마천 뉴타운과 함께 오른쪽 라인에 교산 신도시 쌍두마차를 끼고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좀 강력한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연마천 누탄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뭐 성당 지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아직은 제외 지역이 있고, 새마을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소규모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송파파크 대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미 완성이 된 부분이 있고, 현재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도 과거 제가 한 달 전에 아마 거연마천 쪽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2025년 착공 예정 하나하나 단계로 진행된다면 바로 우측의 가밀지구하고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까지 좀 체크하시면 상당히 좀 넓은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물 특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보면요. 자,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오피스텔 건물이 있고, D점은 기역자로 되어 있으면 때는 오피스 건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 지역 가보면 향후에 판교를 가보면요, 뭐 우리 보면 뭐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이 있고 앞에 녹지 공간이 쫙 펼쳐져 있죠. 자, 그런 모습 형태가 그려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는 상가 라인이 있고 지하철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거 하나의 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라인 안에 지금 현재 오피스 어느 정도 공실 걱정이 없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참고 화면입니다. 실제 지금 뭐 보면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뭐 전화 주시면 또 제가 뭐 1대1 또 상담 도와드리긴 할 텐데요. 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사무실 뭐 억지로 오피스텔인데 주거용인데 오피스를 뭐 만들어서 물론 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아니면 상업용 오피스텔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는 아예 오피스입니다. 자, 사무실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가격적인 전략을 좀 풀어드리면요. 자,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3억 1천만 원인데 오피스텔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3억대가 아니고 5억 이상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임대가 지금 현재 인근에 뭐 다양하게 권리 분석을 했을 때 보증금 3천일 때 월 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대출입니다. 자, 대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거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바로 분양가 매매가가 아닌 어느 정도 뭐 중도금 대출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자, 오피스 바로 반대말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노후에 임대를 받고 싶은데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들어가면 주택수 포함되니까 어떻게 못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상가를 투자하기에 너무나 목돈이 들어가시는 분들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오피스로 좀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월세 임대를 받지는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작은 것들이 오히려 향후에도 매도하거나 또 임대 나갈 때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굵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긴 요즘 같은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밀지구 안에 위치한 오피스이고요. 가밀역이 준공될 경우에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과 또 교통 호재들까지 풍성하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오피스의 특징들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투자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타운하우스 전해드릴 거고요.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동쪽에 이동을 해보면 강원도가 나오겠죠. 자, 바로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타운하우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 상당히 넓죠. 그리고 실상 면적은 38.0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세대수는 총 7세대입니다. 7개 세대가 타운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특징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냉장고, 세탁기가 이제 풀 옵션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공은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7세대가 다 된 게 아니고 한 세대 샘플하우스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뭐 맞춰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면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자, 이 강촌 IC에 나와도 됩니다. 강촌 IC에 나오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나오는 그 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 IC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은 한데 설악 IC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길이 상당히 꼬불꼬불한 길이 있다 보니까 편하게 오기에는 강촌 IC나 남춘천 IC가 좀 편하게 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거리에 위치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특히 홍천 같은 경우는 엄청 넓어요. 설악산 옆에도 홍천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평 옆에도 홍천이 있다 보니까 동서로 가장 어떻게 보면 면적이 제일 큰 지자체 군 중에 하나가 바로 홍천입니다. 자, 이 홍천이 어마어마하고 넓다 보니까 많은 분들 강원도 뭐 산골짜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홍천의 서면입니다. 바로 가평 옆에 붙어있는 경기도 바로 옆에 있는 홍천이다 보니까 상당히 편의시설의 인프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춘천 안에 웬만한 거 다 있죠. 춘천시 안에 웬만한 다 있는데 30분 거리 이내에 바로 위치해 있고요. 가평도 상당히 3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좀 하나의 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홍천 군청 일대 라인도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뭐 우리가 뭐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뭐 마트를 가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좀 큰 대형마트 간다면도 이 3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타운하우스를 뭐 이용을 해서 뭐 다른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앞에 캠핑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캠핑장, 굵직한 캠핑장 가보시면 지금 현재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천강 앞에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 뭐 차량원에서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이런 모습들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워터파크, 그 다음에 겨울에 스키장, 대명 비발디 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바로 10분 거리에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홍천강이 가깝게 있습니다. 홍천강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홍천강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홍천강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뭐 남이섬이나 뭐 청평이 가평 일대와 함께 그 다음에 우측에 수목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래서 팔봉산 캠핑장 홍천강, 그다음에 대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과 생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입지 여건 좀 더 보면 이 강인 I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실에서 1시간 정도. 자, 주말엔 차 밀리니까 당연히 뭐 더 오래 걸리는데 평일에 오전에 1시간 정도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말에 보면 우리가 뭐 세컨하우스를 해서 금요일날 저녁이나 또는 뭐 토요일날 아침 일찍 해서 1박 2일 좀 자고 오시거나 좀 놀다 오시는 분들 편하게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이용하시기에는 상당히 이 동쪽 라인에서 가깝고요. 그 다음에 위쪽 뭐 서울 뭐 서부 라인에서도 한 2시간 이내, 1시간 30분에서 그 정도 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재로 넘어가면요. 자, 지금 현재 아까 1시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널미제 터널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홍천공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또 이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터널 사업인데 바로 이 널미제 터널이 2024년 착공 예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2.56km 구간이 이게 개통이 된다 하면 이 설악면 유곡리에서 연결된다 하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진행돼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설악IC 나오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이 지방도를 따라가면요.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는데 이거 직선거리를 한다면 당연히 시간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동막리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금 스키장이나 워터파크 이용하시는 분들, 뭐 오션월드 이용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 단축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교통입니다. 자, 철도망인데 자, 어떻게 보면
홍천군 내에는 지금 현재 철도가 없습니다. 자, 철도가 없는데 이 철도 사업 홍천군청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지금 홍천군의 철도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지금 한번 이 지역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해서 지금 이 홍천에서 용문 구간까지 2031년도 개통 예정을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문 구간이 지금 진행된다면 용문역에서 양평에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 홍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이 31년도 개통될 때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너미지 터널 그다음에 철도만 개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역 그다음에 뒤쪽 넘어가면 이 두 가지 호재가 된다면 토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토지가 뭐 평당 어떤 데는 뭐 우리가 뭐 임야나 같은 경우는 뭐 25, 35 뭐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지역들은 뭐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80만 원 뭐 어떤 데는 강을 끼고 있는데 100만 원 이렇게 평당가가 나오는데 이 집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반대로 말하면 집을 짓더라도 어찌됐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토지값을 계속적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토지값이 떨어지지 않는 거.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호재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동서 고속가 철도가 있습니다. 자, 이 인천공항에서 지금 현재 뭐 서울 용산, 그다음에 춘천 속초까지 연결된다면 강원도 일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택을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춘천역까지 또 이용한다면 춘천역 30분 거리, 그러면 차량도 많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홍천 일대가 어느 정도 인구 증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보면 앞에 잔디 다 심어져 있고요. 지금 샘플하우스입니다. 그래서 7개 타운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세컨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뭐 별장 갖고 계신 분들 가장 불안한 게 밤에 혹시나 뭐 무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자, 넓은 부지에 있고 위쪽에 보면 또 집들이 또 다양하게 몇 개씩 있습니다. 뭐 대규모로 지어지는 집은 아니지만 다 옹기종기 몇 개씩 있다 보니까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지금 준공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되어 있고 조례시 주택이 아닙니다. 자,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한 부분들, 그래서 뭐 앞에 보면 뭐 써님이나 로이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박봉 지붕이나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7개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집으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주차를 각각 한 대씩 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옆에 이제 국어 자리에 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뭐 지인과 함께 놀러 오거나 뭐 친척과 함께 놀러 오거나 뭐 친구 같이 두 대로 오는 부분도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뭐 신경 많이 썼습니다. 보면 앞에 보다시피 뭐 이게 보면 이거 뭔가 이미지 사진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인데 실제 사진 보면 상당히 거실 공간이 있고 위에 복층 공간이 있고 복층 같은 경우에 거의 뭐 180 이상에 있는 성인 남녀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제 화면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같은 경우는 썬룸도 상당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 폴딩 도어이기 때문에 우리 예쁜 카페 보면 여름에 폴딩 도어 가을에 딱 문 딱 열어놓고 앞에 확 트여 있는 부분이 있고 겨울에는 또 폴딩도 닫아놓으면 따뜻하게 안에서 옹기종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앞에서 마당에서 뭐 바베큐 구워 먹거나 또는 여름이나 그런 경우는 앞에 아이들 풀장을 조그맣게 해놓는다거나 또는 옆에 데크에서 파라솔 치고 커피 마시는 그런 것들. 자, 어떻게 보면 좀 요즘에는 이제 주말 뭐 우리 좀 주 4일 근무제도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주말에는 좀 편하게 또 힐링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뭐 공간,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것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적합한 부분이다.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 다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또는 이 가격 때문에 부담 때문에 뭐 좋기야 하지만 가격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1억 2,900만 원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 활용한다 하면 상당히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일단 실제 눈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가실 일이 있다거나 또는 나는 좀 더 가족과 함께 또는 노후에 좀 편하게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에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세컨하우스를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잘 안 팔리면 안 되겠죠. 자, 이 바로 인근 지역 도보 차량 5분 거리에 뭐 한나라마트나 뭐 가든 관공서 뭐 소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제가 뭐 주소까지 또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다 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전해드렸습니다. 적당히 멀고 적당히 가깝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기에는 편리하면서 또 조용하게 힐링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 전해드렸고요. 또 호재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정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하게 정보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